안녕하세요. 조선미TV 조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잘 안 먹는 우리 아이 어떻게 할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어머니들이 대충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너무 안 먹어서 안 크는 것 같다 라든지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건 이제 소아과로 가시면 되겠죠. 소아과에 가서 음식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상담하시면 되는데, 가끔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밥을 안 먹는다 라든지 아무리 먹이려고 그래도 먹지 않으려고 한다, 밥에 관심이 없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소아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너무 적게 먹는 건지 충분히 먹는 건지 이런 거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할 수는 없는데, 일단 아이가 그 나이에 맞는 평균 키와 몸무게, 근데 평균에서 크게 넘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엄마 입장에서는 애가 음식을 적게 먹어 이렇게 느끼더라도 애 입장에서는 이제 충분히 먹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죠. 근데 엄마가 그래도 나 안 먹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이제 소아과를 가시는 건데, 일단 잘 먹는다 라든지 적당히 먹는다는 아이의 성장 발육을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애를 키울 때도 키나 몸무게가 제 마음에 썩 들지는 않지만 키가 잘 먹어서 컸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거는 부모의 바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바람을 꼭 그래야 돼 라고 하면은 이제 아이하고 부모하고 서로를 괴롭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당히 평균 정도의 신체 사이즈와 크게 병을 자주 앓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먹을 만큼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키웠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먹는 양은 엄마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는 잘 먹어요, 우리 애는 잘 안 먹어요 라고 할 때 잘 먹는다는 것의 기준, 객관적 기준이 없잖아요. 이렇게 한 그릇 먹고 더 먹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릇의 사이즈가 또 전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서 반찬을 충분히 먹는 애들이 있고, 또 반찬은 최소한으로 먹는 애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진짜 문제인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잘 먹는지 여부는 그냥 내 기분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많이 먹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으나, 대체로 이런 생각은 그냥 주관적인 느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할머니들이 특별히 더 그렇게 얘기하시죠. 밥을 많이 먹어야 클 텐데. 그래서 이제 바램과 팩트를 구별을 해야 애들하고 실랑이를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아들이 이제 좀 어렸을 때 밥을 적게 먹고 이제 항상 슬림했는데, 별별 얘기를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집에 없어서 제대로 밥을 안 먹인다든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아이들이 먹는 음식, 먹는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유난히 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근데 이 시간에는 이제 그런 얘기 말고 실제로 음식 먹는 행동에 이런 건 문제다 라든지 이런 건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이제 원래 밥은 식사는 해야 되죠.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움직이는데 영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음식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굉장히 큰일이죠. 음식을 안 먹으면 굉장히 큰일이고, 충분히 안 먹는 것도 큰일이고. 자, 그래서 그냥 잘 안 먹어 하고 안 먹어는 굉장히 다른데, 이제 아이들은 음식을 먹여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모유를 주거나 우유를 주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유식을 주거나 하면 이제 먹으면서 배고픔이 사라지고 배가 고파지면 또
엄마가 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음식은 자급자족이 아니라 완전히 타인에 의해서 타의로 먹게 되는 게 음식입니다. 자, 근데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정상적으로 허기를 느끼고 음식을 먹고 나서 이제 그 허기가 채워지면 그냥 배고플 때 엄마가 나타나면 좋죠. 아, 밥이다 라든지 아, 엄마다 이렇게 해서 좋은데, 뭔가 좋지 않은 기억이 그 사이에 있을 때, 좋지 않은 경험 뭐 이런 것들이 그 사이에 생길 때 이제 먹는 행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제 일단은 무조건 신체적인 문제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태어날 때 대부분 이제 아이들은 근육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식도 사이에 근육이 연해서 위까지 음식물이 내려갔다가 식도로 이렇게 다시 역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우리도 역류해 갖고 뭐 위산이 이렇게 식도를 이렇게 식도를 상하게 해서 뭐 아프고 그래갖고 이제 약 먹고 치료받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럴 수 있어요. 위에까지 음식이 갔다가 거기 이제 위산이 나와서 음식을 이제 막 섞었는데 그게 다시 역류가 되면은 이 식도에 그 손상이 생기죠. 그 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플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이 아이한테 음식은 나를 아프게 하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데 나를 배부르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막 음식을 보면은 이렇게 뭐 울 수도 있고 뭐 도망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보고 아이가 막 너무 질겁을 하면 소아과에 가서 한번 좀 이런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변비나 설사도 비슷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변비나 설사가 생긴 다음에 이제 배가 아픈 경우가 많은데, 그럼 이제 아이들은 이 아픈 게 이제 먹었기 때문이라고 잘못 연결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은 누구나 음식을 먹으면 좋은 거야. 음식은 아주 원하지 않아도 필요한 만큼은 꼭 먹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었는데 배가 아프면 그걸 해결해야지 음식을 이제 안 먹는 식으로 하지는 않죠. 근데 아이들은 이제 원인 결과에 대한 추론이 아직은 굉장히 미숙하기 때문에 먹고 나서 아픈 게 크면 먹는 행동과 음식 사이에 안 좋은 경험들이 끼어들면서 이제 음식을 싫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체 증상이 음식 먹는 행동을 이제 피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원인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모든 부모는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어라 이런 마음으로 애들한테 밥을 먹이죠. 그러니까 좀 더 먹는 건 상관없는데 덜 먹는 거는 용서할 수 없어, 이런 태도로 밥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막 잘 먹어 한 다음에 얘가 그만 먹으려고 하면 한 숟가락만 더 하고 하는 게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냥 한 숟가락만 더 먹어볼래? 이제 이런 부모님도 있지만, 야, 한 숟가락만 더 먹어, 이거 꼭 한 숟가락만 하면서 좀 강하게 푸시를 하는 집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엄마가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강하게 푸시를 하면 이 자체가 아이한테는 부담이 돼서 식사 시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항상 그 끝에 엄마가 나한테 뭐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하기 때문에, 식사라는 거는 먹고 나서 약간 혼나는 게 아니라 이 식사 시간 전체가 아이가 피하고 싶은 부정적 자극이 되는 거죠. 또 밥 먹자고 하면 또 혼나는구나, 아이가 이렇게 느끼면 식사 시간을 피하게 됩니다. 또 반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잘 먹으면 그냥 잘 먹나 보다 하고 보통은 이제 그냥 그래 뭐 이렇게 하는데, 밥을 안 먹으면 엄마가 숟가락을 딱 놓고 너 왜 안 먹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좀 달랠 수도 있겠죠. 이거 다 먹으면 사탕 줄게 뭐 라든지, 다 먹고 나서 뭐 하자 이렇게 되면 밥을 안 먹는 행동을 부모가 강화를 하는 셈이 돼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이거 해줄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밥을 안 먹으면은
일단 안 먹으면은 엄마가 이거 해줄게 하니까 밥을 그냥 끝까지 먹지 않는 거죠. 뭔가 엄마 원하는 것보다 덜 먹어서 추가로 오는 뭐 관심이나 어떤 보상물, 네,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안 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먹긴 먹는데 애를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애를 먹일수록 엄마가 많은 선물을 약속하거나 아니면은 많은 관심을 주기 때문에 이 안 먹는 행동이 강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엄마가 이제 푸시를 강하게 해서 회피하기보다는 먹이려고 하는 그 달래는 행동, 뭐 선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더 식사 행동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교 가기 전까지는 뭐 좀 먹여줘도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좋아하는 거 위주로 뭐 줘도 되지 않나 뭐 이렇게 해서 밥에 대해서 살짝 좀 우리가 어떤 규칙을 갖고 아이들을 먹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배고프다 그러면 주고 뭐 냉장고에 뭐가 있으면 먹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정말 먹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혹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식사에 문제가 있나? 식사에 문제가 있다는 건 뭐 앉아서 먹는다, 일어나서 먹는다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안 먹고 있나? 뭐 이렇게 균형이 깨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알아보자는 건데요. 여러분도 한번 몇 가지 체크하면서 뭐 그렇게 규칙적으로 내가 애를 먹이지는 않지만 뭐 대략 제대로 먹고 있어. 뭐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얼 먹고 있는지 한 5일 정도 그 식사일지와 음식 목록을 이렇게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제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용가리 치킨이라는 게 나와서 엄청 많이 먹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냉동실에 그게 없는 적이 없고, 뭐 이렇게 살 때 이렇게 뭐 그쵸, 이렇게 3개 하나로 해갖고, 근데 그렇게 샀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맨날 용가리 치킨이나 먹이고 너무 애들한테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무성의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듭니다. 근데 이제 정말 용가리 치킨을 많이 먹였는지 알려면 이렇게 기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연히 내가 뭘 잘 못 먹이고 있는 것 같아, 막 너무 내 편한 대로 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실질적으로 어떤 음식을 어느 정도나 먹는지, 몇 번이나 먹는지 하는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네, 의외로 뭐 계란 후라이도 해주시고 뭐 가끔 좀 야채 같은 것도 섞어주시고 그러고 있는데 과도하게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얼마나 많이 먹는가, 이거 되게 예민하신데요. 많이 먹으면 많이 큰다고 생각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얼마나 많이 먹는가는 보통 한 끼니에 얘가 뭐 이렇게 밥이면은 뭐 밥그릇에 뭐 2분의 1, 3분의 1 아니면 한 그릇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많이 먹는 건 간식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식을 먹는, 그러니까 밥과 밥 사이에 먹는다 그래서 얘네들이 열량을 안 내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편식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고기만 먹는다든지 뭐만 먹는다든지. 편식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편식도 뭔가 이제 칼로리가 있고 영양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편식 때문에 정말 문제가 되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편식을 한다 그래서 적게 먹는 건 아니다. 편식이 항상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유념하시면 먹을 때마다 근심스럽게 쟤는 왜 뭘 안 먹지? 근데 이런 걱정이 덜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가끔씩 뭐 우리 애는 뭐 과일은 안 먹어요, 뭐 과일 중에서 사과는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을 보는데, 뭐 예를 들면 사과만 안 먹어요. 그러면 사과를 안 먹는 게 큰일일까요? 제가 이제 물어보면 근데 왜 유난히 사과를 안 먹을까요? 그럼 이제 많은 과일 중에서 사과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라 그래요. 그럼 사과가 안 나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아예 사과를 안 먹잖아요. 자, 그럼 이제 그런 나라에 산다고 가정을 하면 되는 거죠. 사과를 꼭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없고, 사과가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뭐 어떤 집은 엄마가 사과를 싫어하면 아예 안 사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먹는 거를 봐야지 안 먹는 거에 집중하면 굉장히 근심 걱정이 커집니다. 그래서 편식이라는 게 정말 얘한테 안 좋은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냥 단순히 내 생각에 5대 영양소, 그러니까 골고루 안 들어갈 것 같아서 그런지는 실제로 한번 적어 보시고요. 하다못해 시리얼도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영양소가 그 안에 있잖아요. 아마 시리얼하고 우유만 먹어도 어쩌면 영양의 어떤 균형은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사와 간식 시간의 문제가 있는데요. 뭐 밥 먹고 간식 먹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사실은 또 애가 졸으면 간식 같은 걸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식사하기 전에 간식을 너무 붙여서 먹으면 밥을 안 먹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주 밥을 먹일 때는 얘가 그 전에 간식 먹은 걸 까먹게 됩니다. 특히 음료수는 좀 많이 까먹어요. 뭐 예를 들면 사탕이나 뭐 빵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먹고 이제 씹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나는데, 뭐 우유, 뭐 오렌지 주스 이런 것들은 뭘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쉽거든요. 그래서 식사 사이에 간식과 음료수를 많이 먹는다면 당연히 밥을 적게 먹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유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유를 먹었기 때문에 적게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얘는 왜 이렇게 밥을 안 먹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를테면 너무 기니까 그 다음 끼니까지 시간이 짧아서 애가 밥을 안 먹나 뭐 이런 집도 있는데, 식사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우리 집은 어느 정도 걸리나, 이를테면 어른들은 얼마 만에 먹는데 애는 얼마 만에 먹는가 하는 것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식사 시간에 좀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번 시간에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냥 교과서적인 원칙들을 좀 몇 개 말씀드릴게요. 식사와 간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하루 3끼,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 2번의 간식이 적당하고요. 그렇죠. 아기 때는 3시간마다 한 번씩 먹었다면 이제는 그러니까 8번에서 3번으로 점점 줄여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영아기를 벗어난 아이라면 3번의 식사와 2번의 간식,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오전 간식은 이제 거기에서 줄 거고요. 식사는 한 2-30분을 넘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2-30분이 넘어가면 이제 먹고자 하는 의지나 이제 이런 거는 다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 30분, 간식은 10분에서 20분 정도가 적절하고, 내가 3번의 끼니와 2번의 간식을 줄 거야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다른 거는 안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 식사에 어떤 리추얼이 계속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밥 먹을 때 혹은 간식 먹을 때 음료수는 가급적 그냥 물만 먹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간식을 먹을 때 우유를 먹으면 그 간식과 우유를 합쳐야 되는 거죠. 합쳐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먹었지? 뭐 빵 플러스 우유, 빵 플러스 주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입맛이 없는 이유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이 음료수가 차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 음료수로 이제 칼로리를 채운 거죠. 그래서 이제 주스나 우유는 웬만하면 이제 양을 체크해서 하루에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정해놔야 무한정 먹게 하면은 식사량이 훨씬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요 정도 먹어 하고 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시 행동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냥 고민을 하시는 건지, 그냥 단지 보기 싫은 건지, 아니면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좀 애매한데, 왜냐면 이제 식사 태도가 좋지 않은 아이들을
그 좋은 행동으로 바꾸려면 어른들이 굉장히 그 품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먹는 시간이고 뭐 어차피 오래 앉아 있다고 잘 먹는 것도 아닌데 에이 뭐 그냥 뭐 일어나면 어때, 돌아다니면 어때, 놀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제 같은 식탁에서 먹기 시작할 무렵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이런 절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절차를 쭉 반복하면 이제 어렵지 않게 좋은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자, 먼저 이제 식사 시간을 정합니다. 자, 식사 시간은 30분이야. 30분이면 30분에 돌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데려다가 앉히는 거죠. 뭐 유아이잖아. 그래서 자 먹자 하고 엄마가 먼저 이렇게 숟가락을 들고 아이도 숟가락을 들게 하고 자 먹자 하는데 애가 똑같이 숟가락을 들면 오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자 밥 먹자.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이 먹으면 되고, 이제 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있는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니 안 먹어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앉아 있어야 돼 이렇게. 자, 식사 시간에 안 먹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도 되게끔 하면 이제 이 아이, 이렇게 습관된 아이를 다시 식탁에 앉히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30분 내내 앉아 있게 하는 거는 어렵지만 일단은 내가 싫다 해서 바로 일어날 수는 없어 이렇게 배우는 게 훨씬 더 좋은 습관을 잡기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먹기 싫어도 좀 앉아 있어 이제 이렇게 하고, 뭐 어떤 때는 이제 엄마가 떠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애가 탁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아이라면 내가 밥 먹기 싫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걸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탁 치면은 그 손을 잡고 다시 음식을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나비같이 부드럽지만 이렇게 딱 잡고, 왜냐면은 아이들은 지금 이제 식사 행동이라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치 놀던 때나 씻는 것처럼 그냥 아무 행동이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앉아, 먹자, 아니 못 일어나, 자 먹고, 이제 이때 떼쓰고 울 수 있는데 참 얼마나 먹기 싫으면 떼쓰고 울까 하고 알았어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게 훨씬 더 엄마 마음에는 적합도가 높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싫은 걸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식탁에서 울고 불고 하면은 알았어 가. 특히 이제 밥 먹을 때 시끄러운 건 되게 싫죠. 하면은 이제 그 다음 식사부터는 훨씬 더 빈도가 올라갑니다. 뭐 예를 들면 애가 앉아 있다가 울고 그래서 내려간 다음에 엄마가 다 먹고 이제 다시 부르죠. 다시 불러서 먹게 하면 이미 이제 떼쓰는 행동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먹진 않는다는 거죠. 먹었다가 조금이라도 먹기 싫으면 또 울거나 뭐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초반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앉아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앉아 있게 하려고 장난감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어떤지 모르는데 예전에는 이제 애가 돌아다니니까 TV를 틀어주고 밥을 먹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이제 애는 TV를 보는 거죠. 근데 TV를 보면서 밥을 먹을 수는 없거든요. 아이들의 뇌는 아직 단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엄마가 떠먹이는 건데, 장난감을 주면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장난감을 갖고 놀지 밥을 먹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단 반 그릇이라도 자기 힘으로 먹는 데 집중해서 식사를 하도록. 그러니까 여기 앉으면 몇 숟가락이라도 내가 먹어야 돼. 이렇게 배우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그걸 조금씩 늘려가면 되는데, 아이의 이제 먹는 행동 자체를 엄마가 다 해주거나 아니면 시작을 안 해도 되게끔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예절을 배우는 게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식을 뱉는 경우에, 음식을 뱉는 게 음식이 싫어서일 수도 있지만 뭔가 이게 이제 음식에 대한 문제 행동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싫어. 난 딱 요 시금치가 싫어. 시금치를 뱉는 건 시금치가 싫은 건데, 뭔가 밥 먹을 시간인데도 계속 이제 뱉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지시에 순응하지 않는 행동이죠.
그래서 음식을 뱉으면은 똑같은 양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걸 뱉는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아. 식사가 중단되지 않아. 그러니까 먹기 시작해서 어느 시간은 네가 싫어도 어느 정도는 먹어야 돼. 이런 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앉아 있어. 자, 이만큼은 먹고. 해서 그냥 저는 세 숟가락이라도 일단은 앉아서 세 숟가락이라도 먹어 이렇게 늘 했거든요. 앉아서 세 숟가락이라도 먹어. 그러니까 이제 애가 너무 배가 부르면 세 숟가락은 이제 배불러도 먹을 수 있으니 배불러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제가 애가 뭘 먹었는지 아니까 지금 배가 막 빵빵한데 먹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앉아서 뭐 싫은데 어쩌고 하면은 그럼 세 숟가락만 먹어. 세 숟가락만이라도 먹어. 이렇게 하면 이제 세 숟가락은 약간 거절하기 어려운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숟가락을 먹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먹게끔 하는 거죠. 두 숟가락만 더 먹자라든지. 근데 이제 먹여주면은 굉장히 아이가 수동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는 동안은 오, 잘 먹네 라든지 야, 뭐 이렇게 잘 먹는데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이것도 먹자 해서 약간 붐업을 시켜주면은 뭐 한 세 숟가락만 먹는다고 했다가 좀 더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칭찬을 해서 결국은 이제 먹을 만큼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거보다 이제 적게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식사량과 무관하게 이 식사 태도는 이렇게 짧은 시간 집중해서 밥 먹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긴 시간.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밥 먹을 때 왜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나치게 빨리 먹고 뭐 튀어나가거나 지나치게 늦게 먹어서 좀 문제가 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식사 시작을 같이 하고 일정 시간 앉아 있는다까지 가르쳐서 학교를 보내야지 점심시간을 이제 무난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먹기가 안 되는 애들은 약간의 촉진 전략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냥 뭐 밥 먹자 하고 손을 숟가락에다 대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애가 있으면 이렇게 밥 먹자 하고 숟가락에다 대고, 그 다음에 동작으로 자, 밥 먹어야지 하고 동작으로 알려주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밥 먹자 해서 못 들은 척 하면은 이렇게 손을 갖다 대고, 자, 숟가락 집어야지. 자, 먹고, 이제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아주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배웁니다. 그냥 밥을 흘리는 게 문제지 배움 자체는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 뭔가 엄마가 거기서 좀 아이를 즐겁게 해준다든지. 저는 이제 아직도 제 딸이 얘기하는 게, 이제 밥하고 김치 하고 있으면 이게 제가 밥은 비행기고 김치는 리본이야. 말이 안 되죠. 밥은 비행기고 김치는 리본이야. 그래서 비행기가 리본을 달고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숟가락을 들고 윙 하고 이제 김치를 딱 넣은 다음에 이게 하고 가면은 정말 까르륵 대면서 밥을 2그릇씩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지겨울만 하면 밥은 오토바이고 뭐 얘는 바구니야. 그래서 오토바이에다 바구니를 얹어서 윙 하고. 그래서 얘기해 보니까 아직도 기억나고 정말 자기 기억에 정말 까르르 넘어갔다고. 그래서 뭐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조금만 더 촉진을 해주고 밥 먹는 과정 자체를 좀 즐거운 걸로 인지하게끔 해주면 식사 행동은 점점 좋아질 수 있다는 거. 그냥 안 먹어, 뭐 더 안 먹어, 이제 이렇게 해서 양에만 집중하지만 행동이 좋아야 양도 이제 충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같이 앉아서 최소한의 양이라도 스스로 먹게 하고, 그동안 좀 기분 좋게 즐겁게 해주면서 먹는 양을 점점 늘린다. 이렇게 하면 정리가 깔끔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신 다음에는 우리 집 식사 시간이 좀 더 평화로워졌어요, 이런 얘기들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아주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